안녕하세요. 일부 자장을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조경학과의 허근영입니다. 첫 번째 발표로 치유농업 및 초유농업 시행 후 R&D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광진 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과장님은 현재 국립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과장님을 맡고 계시며 2010년, 2013년에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인간식물환경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며 2004년에 도시농업, 원해치료 등의 연구를 농진청에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원해치료, 도시농업, 생활원해 등 다양한 관련 서적을 집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발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농진청 도시농업과의 김광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치유농업법 시행 후 R&D 및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 예. 정책은 최근에 지금 법이 통과되면서 치유농업 추진단이 만들어져서요 운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1, 2년 후면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R&D 부분은 한 20여 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아직도 치유농업에 대한 R&D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돼야 할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시스템적으로 조금 혼란을 겪은 점 죄송합니다. 목차라는 개념, 정책 방향, R&D 요소 분석, R&D 과제, R&D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그 발전 좀 과정을 보면요. 도시농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시농업과에서 치유농업법을 연구를 하고 그 결과 치유농업이라는 용어가 탄생이 되어서 도시농업 발전과 치유농업 발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시작된 것은 2004년에 화해 이영연구실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원해치료 1명, 환경정화 이렇게 해서 실은 원해치료라는 제목으로 환경정화까지 해서 2명이서 첫 출발을 했는데 이 당시에 운 좋게도 웰빙 문화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해치료는 이제 94년부터 우리에 도입이 돼서 실은 그 한국 원해치료 연구회 지금은 원해치료 복지협회가 되는 사단법인이 97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인간식물환경학회가 98년에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해치료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화해 이영연구실이 도시농업연구실 그리고 생활농업연구실을 거쳐서 2010년에 도시농업연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팀이 만들어지면서 연구실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사회원해 연구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원해 연구팀은 2013년에 도시농업연구팀이 되고 이 농업연구팀이 도시농업과로 2015년에 정식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연구실이 2017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2020년 작년에 치유농업 법률이 제정됐고 올해 3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쉬었다 되면 다시 안 되네. 아니면 엔터를 쳐주시겠어요? 예. 그 치유농업의 개념을 조금 보시면은 이제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는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질병은 전문가가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 몸에 내재된 힐링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내재된 힐링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야만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치료하고 치유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서 치료는 이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치료를 하고 치유는 자기 자신이 하는 거고요. 치료는 질병 자체에 관심이 있고, 치유는 치유 시스템, 그래서 전체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그 치유 농업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치유뿐만 아니라 치료와 치유가 잘 상호 이렇게 협력 관계가 맺어질수록 이렇게 치유 농업이 훨씬 자리를 잘 잡을 거라고 봐집니다. 현대 의학은 약물 치료나 수술요법 등을 통해서 질병을 직접 치료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치유 농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그 뇌나 자율신경계, 내부문경계를 통해 영향을 주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치유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감뿐입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뇌를 거쳐서 지각과 인지를 통해서 이게 우리 내부의 내분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치유농업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입력되는 것은 아까 오감, 감각기관이고, 오감 중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이 있고 내부에서 들어오는 내수용 감각,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치유농업에서 활용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각 기능과 인지 기능을 거쳐서 우리의 자율신경계와 내부분계에 거치는데요. 자율신경계에서는 특히 이제 이완 기능을 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내부분계에서는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물질이 분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오감의 감각이 우리 몸의 내부분계의 물질로 전환이 돼서 치유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식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 제일 오른쪽에는 식물이고요. 중앙이 그 식물을 사진으로 찍은 거고, 왼쪽이 그 식물의 인공색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걸 바라보고 이렇게 뇌파를 촬영해 보면은,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측정해 보면은 식물이 보고 있을 때가 가장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저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내 몸에서 힐링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건데요. 사진보다 식물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하지 않더라도 냄새 물질이 측정기로 측정해 보면 한 50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신체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우리 치유농업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고시와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정보화를 위해서 치유농업 토탈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우리가 통계자료라든지 치유농업 관련된 프로그램의 DB라든지, 그리고 수요자 공급자 간의 매칭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그 5개년 계획과 함께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인프라 구축인데요. 치유농업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치유농업 센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광역시 센터와 그리고 도농업기술원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2개소, 그리고 25년까지 17개소, 한 개소당 거의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치유농업 센터를 만들고 있고, 여기 치유농업 센터에서 역할은
치유농장의 품질 관리, 그리고 경영체 교육, 그리고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요 공급 매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치유농업 그 중앙과 지방 범정부 치유 산업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앙부처 즉 농진청, 그리고 산림부, 해수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더 발전해서 치유산업 민간협의체까지 토탈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치유농업 우리 추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의학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의학계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연계 사업 발굴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 저희들 R&D 쪽에서도 이와 관계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치유 안심센터하고 치유 농장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을 현재 추진을 했고, 또 시범 사업까지 이미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규정이나 법적인 것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자활센터인데요. 여기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인 게, 자활센터에 들어와신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분들이 직접 진행자, 그러니까 옆에서 진행을 해주는 보조 진행자로서 참여를 함으로 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복지하고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이분들하고 저희 치유농업 산업이 연계를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쪽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후 프로그램하고도 연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적인데요. 작년에 복지부하고 작년에 농진청이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관련돼서 심포지움이라든지 몇 번의 그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치유농업사인데요. 올해는 지금 7월 달에 양성기관을 지정을 해서 11월 달에 시험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치유농업사를 배출할 텐데요. 치유농업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급과 2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1급에는 4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그리고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그리고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4과목에 대해서 양성기관에서, 다른 데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요, 꼭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을 받게 되면은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지금 다에 해당되는 기획과 경영은 1급에만 있고, 2급에는 이제 그 대신에 기획과 경영 대신에 선택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급 치유농업사는 142시간을 받아야 치유농업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급 치유농업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 아까 양성기관에서 142시간을 이수를 하면은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1급은 2급 시험을 보고 5년 동안 치유농업 관련 산업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을 교육을 이수하면은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1급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관련 분야입니다. 국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2년의 경력을 쌓으면 볼 수가 있고, 산업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3년,
그리고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1급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학과 4년제를 나오게 되면은 3년의 근무 경력을 쌓으면 볼 수가 있고요. 전문대를 나오면은 4년. 그리고 오늘 도시농업 그 연구회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농업 관리사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치유농업 관련 사업체에서 3년간의 경험을 쌓으시면은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급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하고 2급 자격증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급 자격증을 따려 그러면 2급 시험을 봐야만 됩니다. 수행 업무로는 프로그램 개발 수행, 서비스 운영 관리, 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법적으로 치유농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고요. 이건 국가기관에서 설립된 것들은 이제 1급이나 또는 2급을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함으로 해서 치유농업사가 실제 자격증을 따고 가서 일할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일반 취업이 가능한 곳은 이제 앞으로 치유농업이 활성화되면은 여러 치유농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치유농업사를 필요하는 민간 업체들이 생길 거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R&D 요소 분석이 되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치유농업이란 이렇게 정의가 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 대상자는 국민이 되겠죠. 건강, 목적은 건강인데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인도 해당이 되고 질환자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건강을 증진하는 거, 질환자는 건강을 회복하고 회복한 후에 유지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유농업 자원으로는 지금 농업 농촌 자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농업 쪽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자원이 있을 거고 동물을 이용한 거, 그리고 이걸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농촌에는 경관과 문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유농업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자꾸 혼돈을 해서 이걸 치유농장이라고만 부르고 있는데 치유농업 법상에는 치유농업 시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이 시설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장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 텃밭형, 실내 농장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동물이나 곤충 사육장, 그리고 교육장, 휴게 공간, 이동 통로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여기는 치유농업 시설이다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게 이제 치유농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는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서비스는 이렇게 교육,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암 환자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결국 운영하는 것 자체가 치유농업 서비스가 되겠고요. 교육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치유농업이기 때문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양성기관에서 치유농업을 교육하는 거라든지 치유농업 시설에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교육 등을 의미합니다. 이걸 조금 종합해서 농업 농촌 자원을 보면은 농업 부분에서는 아까 식물과 동물이 있고 농촌 자원에서는 농촌 경관 등이 있는데요. 식물에는 원예작물,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그리고 이것들을 키우는 토양, 물, 햇빛 등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원예치료라는 게 있었고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있었고 플라워 칼라 테라피라는 화색 치료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동물에는 곤충, 조류, 가축 등을 하는데요. 동물 매개 치료나 곤충 치료가 있는데요. 지금은 매개 치료보다는 동물 교감 치료 이렇게 지금 하기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 경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농촌 경관이나 문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문화자원, 음식이라든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전체를 다시 법에 나와 있는 걸 구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농업, 농촌 자원, 자원에는 식물, 동물, 농촌 경관이 있고요. 치유농업 유형에는 치유 프로그램과 치유농업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시설에는 농장형, 도시 텃밭형, 실내 농장형, 그리고 교육에는 양성기관, 그리고 치유 대상은 일반인 질환자들로 볼 수가 있고요. R&D 과제인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과에서 정책 R&D 보급을 다 해왔는데 현재 법이 통과되면서 정책 분야는 추진단에서 많이 하고 있고 보급은 농림청의 농촌자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R&D를 맡았는데 그래서 더욱더 R&D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농업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대상자가 됐던 것은 질환자는 육체적 질환자가 있고 정신적 질환자가 있고요. 현재 프로그램을 보면은 질이 높든 낮든 이거에 대한 대상자별로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 효과, 정신적 효과, 사회적 효과. 이것을 좀 더 들어가면은 신체적 효과, 심리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들어가면은 신체 기능적, 생리적, 심리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대상자와 효과를 합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꼭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대목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전부 다 대상자별로 전체 효과가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단위 요소별로도 전부 다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신체적인 경우는 지금 후에 발표하실 지금 근데 박신혜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동 강도라는 신체 기능, 근조도 등에 대해서는 단위 요소별로도 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종잡하종이다 그러면 아동의 경우, 그러니까 종잡하종, 멀칭 이게 단위 기술이 되고요. 아동, 성인 이게 이제 대상자가 되는데 각각별로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건데요.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음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각각의 요리의 레시피와 효과를 만드는 것이 이제 과학적 검증이고 이게 이제 연구사, 연구관들이 R&D에서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밥상을 차리는 것. 예를 들면은 뭐 암 환자에 좋은 밥상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은 치유농업사라든지 앞으로 이제 1급 치유농업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것 같고요. 지도사든지 이런 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이제 치유농업 운영자들, 치유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그 원예치료 쪽에서 발전해왔던 것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와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은 왜 교육이 되는가를 설명하기는 쉬운데 이게 치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왜 치료가 됐는가는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될 거로 보고요. 우리가 단위 요소 이것들이 하나의 세트로 보이면은 콘텐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콘텐츠하고 단위가 조합이 되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일반인 질환자인데요. 일반인들은 건강 증진, 아까 질환자들은 건강 회복이 되겠고요. 이걸 대표할 수 있는 범용 대상자별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R&D 현황을 보면은 치유농업 쪽은 12년부터 해왔는데요. 선진 사례, 전략 개발, 효과 검증, 법제화 방안 이렇게 연구를 해와서 표준화, 곤충 매개 치유, 치유 관광 프로그램, 환경 조성, 임상 효과 등을 실험을 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치유농법이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해왔고요.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정도의 규모를 활용해서 헬스케어 쪽의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가상 치유 농장이라든지 발달 신체장애 치유 농장,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치유장어 분석 및 효과 등을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자연과학적인 방법, 기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신체 생리적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를 이렇게 드러났고요. 또 사회과학적인 설문을 통해서 하는 치매 인지, 심리적 기능을 측정해서 많은 홍보를 또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조성한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생리적인 효과라든지 생활 습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설명회를 진행해 왔는데 거기 그런 자료들을 또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또 적용과 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해서 특히 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의 김광진 과장님이 다방면으로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 발표로 도시농업의 치유기능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본 주제를 발표하실 박신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혜 교수님은 현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 힐링 융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터내셔널 피플 플랜트 카운실의 위원장, 스마트 융합 교육원 회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의 박신혜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농업의 치유기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치유를 위해서 활용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은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대에 이렇게 왕족들 중에서 좀 정신과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유럽의 멋있는 정원을 거닐도록 처방을 하면서 그런 정신과적 증상들이 호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셜리하게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농업의 치유 효과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신의학 교수인 벤자민 러시 박사님께서 이제 보고서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 파기와 같은 이런 이제 농업 활동을 했을 때 특히 정신과 이제 약물 중독 환자들에게 증상들이 호전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제 부상당한 군인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병원에서 작업치료사와 또 마스터 가드너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런 가드닝을 이용해서 신체와 또 심리적인 재활 효과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1940년대 중반부터 병원에서 이런 특히나 원해를 활용한 원해 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매닝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으로서 이제 1970년대가 본격적으로 캔사스 주립대와 함께 인턴십이나 또는 이제 공동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원해 치료의 효과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옆에 보시는 러스크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뉴욕 맨하튼에 위치해 있는데 재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온실 내에 있는 그 병원 내에 있는 이제 온실에서 여러 가지 원해 활동들을 이제 적용하면서 이런 재활 환자들의 신체와 정신적 측면에 이제 효과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치유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요구와 또 선호도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5개 광역시에 이제 1,500명 정도의 그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해 주었고요. 초창기 이제 치유농업 초창기 2015년 정도에 이제 진행을 하였던 이제 연구인데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치유농업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고 좀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요. 또 그 이유는 어떤 체험이나 여가 교육뿐만 아니라 치유와 휴양을 위해서도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 초등학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번 선호도나 요구도를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초등학생들조차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상당 부분 대답을 하여 주었고요. 이런 도시농업에 필요한 이유는 동식물을 기르는 보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여서 이제는 좀 어린 연령층조차도 이런 농업을 생각했을 때 이런 치유의 기능을 이제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초등학생들이 실제 경험해보고 싶은 도시농업 활동으로는 뭐 식물 심기나 꽃장식하기, 또 식물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또 선호하는 실내 식물의 유형으로는 이제 향이 나는 허브류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외에서 가능한 도시농업 활동으로는 뭐 수확하기나 이제 물주기, 모종 심기, 종자 파종하기 이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채소 텃밭 이외에도 그 화훼 작물을 같이 키울 수 있는 혼합 텃밭에 대한 그런 이제 요구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농업에 특히 이제 식물 매개를 중심으로 한 치유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 결과들, 주요한 결과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국내외에 한 500여 편의 이제 좋은 연구 논문들을 분석을 해서 그동안 이런 식물 매개 중심의 이런 농업 활동이 얼마나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총 6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신체적 측면의 효과, 또 심리적 측면, 또 사회적 측면, 인지, 또 행동 수정, 교육적 측면 이렇게 6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이 될 수 있었고 이제 각각의 그 세부 치유 효과들은 제가 작은 글씨로 적어 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체적 측면에서는 뭐 이런 꾸준하게 식물 매개 활동을 했을 때에 뭐 근력 향상이라든지 유연성 향상, 또 신체 기능 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라든지 또 어떤 콜레스테롤, 혈압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효과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 심리적 측면에서는 뭐 정서 안정, 자신감, 자기 조절 능력, 또 자아 존중감, 또 스트레스 완화, 뭐 우울감 완화 이런 부분들에 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뭐 이제 그 대인 관계나 의사소통 능력, 또래 관계, 또 이제 대화의 어떤 스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 효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지적 측면의 효과로는 뭐 기억력, 집중력, 또 이 비편적 사고 능력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효과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행동 수정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행동이 쉽게 변화되기가 어려운데 이제 행동 수정 측면에서는 뭐 이제 채소 과일의 선호도나 또 섭취량을 증가시킨다든지 또는 환경 친화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적 측면에서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육을 위해서 이런 이제 특히 식물 매개 활동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학적 탐구 능력, 또 과학적 태도뿐만 아니라 정규 교과와 연결을 해서 이런 농업 활동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요한 연구 결과들을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신 생리적 측면에서 과연 이런 녹색 식물이 이제 우리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런 스킨답서스와 같은 녹색의 관엽 식물을 바라볼 때와 또 식물이 없는 그냥 빈 화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전전두엽, 앞쪽 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전두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재미있게도 이 식물을 바라볼 때 우리 앞쪽 감정을 컨트롤해주는 전전두엽의 산화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아지면서 안정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또 다음 연구에서는
식물이 심겨져 있는 화분을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와 또 식물이 없는 화분을 옮기는 작업을 할 때를 비교를 이제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전전두엽과 또 심박 변이도 이런 변화들을 측정해서 이제 정서와 또 스트레스에 어떤 미치는 효과를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식물이 심겨져 있는 화분을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이 그 전전두엽의 사마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아지면서 안정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심박 변이도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이제 그런 스트레스 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에 얼마만큼의 녹색 식물이 이제 있어야 우리 이런 정서 안정이나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는 그 녹시율의 개념을 실내로 한번 들여와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시율을 5%부터 20, 50, 80%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팅을 하고 랜덤하게 이제 피험자들에게 이것들을 보면서 시각 자극을 이제 주면서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변화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이 기계를 통해서 바이오팩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뭐 뇌파, 심박 변이도, 또 피부 온도, 뭐 혈압, 뭐 맥박 등등의 다양한 그런 자율신경계 지표들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부터 80%까지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5%의 실내 녹시율 양만으로도 정서 안정에 자율신경계의 어떤 안정 효과를 이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월을 어린이집, 초등학교, 양로원, 요양원 다양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공기정화 효과를 측정해 봤을 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어린이집의 그 유아들, 또 초등학생들, 또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 이렇게 그 뭐 교실이라든지 또는 자주 이용하고 있는 어떤 이제 뭐 거실 같은 공간에 공동 공간에 이런 바이오월을 설치했을 때 심리 정서적 측면의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결과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각 피로도, 그러니까 눈도 많이 피로해지고 또 뭐 어깨 근육이라든지 눈 주변의 근육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니터 옆에 작은 녹색 식물을 하나 배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식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시각 피로도와 또 이제 어깨 주변의 근육, 또 눈 주변의 근육의 피로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니터 주변에 녹색 식물이 있을 때가 이런 이제 어떤 시각 피로도라든지 또는 이제 근육의 피로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작은 식물이라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자율신경계 변화나 이런 시각 피로도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또 발견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녹색 식물이 초등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실제 녹색 식물과 또 그 조화, 또 이제 사진 속에 있는 녹색 식물, 비나분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이제 신체적 반응을 뇌파 측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초등학생들 경우에도 이제 녹색 식물, 실제 녹색 식물을 바라봤을 때 정서 안정이라든지 집중력 측면에서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실제 이제 이런 녹색 식물을 수학 문제를 풀 때 책상에 배치하거나 배치하지 않거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게도 그 공부하는 책상에 이런 녹색 식물을 배치하였을 때가 뇌파 측정 결과 아동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수학 문제를 더 빨리 풀면서 정답률도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여러 여가 활동들, 뭐 독서하기, 또 영상으로 이제 시청하기, 뭐 이제 흙섞기, 또 이제 공놀이하기, 상추 수확하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또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공놀이하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상추 수확하기를 할 때에 이 아동들에게 있어서 집중력이 이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정신 생리적 측면에서 그런 이제 진행했던 치유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신체적 측면에 어떤 이제 이런 치유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신체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체 활동도 저희가 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강도, 중간강도, 고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강도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수월한 이제 그런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강도의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할 때에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고강도의 경우에는 너무 숨이 차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활동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 활동도 저희가 어떤 단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몸무게는 킬로그램, 또 키는 센티미터로 표현을 하듯이 어떤 활동의 신체 활동의 운동 강도는 여기 보이시는 메타볼릭 이퀴밸런트, 줄여서 맷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 매치는 저강도, 그다음에 3에서 6 매치는 중간 강도, 6 이상은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성인의 경우에 누워 있을 때는 1 매시라고 하면 앉아 있을 때는 1.3 매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걷기,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중간 강도는 3에서 6 매치를 나타냅니다. 또 조깅이나 줄넘기 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숨이 헐떡거리는 정도의 굉장히 고강도 활동들인데, 이제 실제 측정을 해보면은 7에서 10매치 이상으로 굉장히 고강도의 신체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 활동이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또는 미국 스포츠의학학회 등 이제 이런 데서는 이미 많은 연구 데이터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신체 활동 권장량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3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을 꾸준하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매일 60분 이상 중간에서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꾸준하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신체적 측면에서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대로 뭐 심혈관계 질환이 감소된다거나 뇌졸중 감소, 당뇨병, 또 골다공증, 뭐 체중 조절, 또 관절염 완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고요. 또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는 뭐 긴장감이나 우울감 완화, 다양한 이제 효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이런 농업활동, 특히나 식물을 매개로 한 농업활동에 이러한 이제 활동들의 운동 강도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은 신체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65세 이상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땅 파기부터 뭐 잡초 뽑기, 멀칭, 지주 세우기, 땅 고르기, 비료주기와 같이 상하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이런 활동들이 중간 강도의 활동으로 나타났고요. 또 주로 이제 하체는 앉아 있거나 또는 서 있거나 뭐 이러면서 상체만 움직이는 이런 활동들의 경우에 모종 심기, 물 주기, 수확하기, 종자파종하기 이런 것들은 저강도의 신체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의 신체의 어떤 이제 상태에 따라서 저강도부터 중간 강도까지 이런 활동의 수준을 높여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대상자의 맞춤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료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이제 동일한 활동을 했을 때에 중간에서 고강도의 신체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초등학생과 같은 아동의 경우에도 동일한 활동을 이제 했을 때에 중간에서 고강도의 신체 활동으로 나타나서 하루에 30분 또는 60분 이상씩 이런 어떤 그 건강에 좋은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식물을 매개로 한 농업 활동을 할 때 이제 여러 부위에, 우리 몸에 다양한 부위의 근육들이 있는데 이런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부위의 근육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근전도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땅 파기, 땅 고르기, 뭐 모종 삽질하기, 잡초 뽑기, 호미질하기 이러한 단순한 활동들도 저희가 운동 동작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몇 가지 단계로 동작이 분석이 되었고요. 각각의 동작들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근육과 그의 근육의 부위와 정도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이제 재활 치료를 위해서 이런 식물 매개 중심의 농업 활동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참여하는 대상자의 현재 신체 기능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동을 맞출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데에 그런 이제 효과들을 기대하는 데에 유용한 데이터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연구에서도 이제 주로 책상에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서 다양한 식물 매개 중심의 농업 활동을 할 때에 이제 그런 근전도 측정 데이터들을 또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꽃꽂이 작업을 할 때에도 이런 상하체 근육 활성도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서 이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또 실제로 종자파 종학이나 모종 심기 같은 경우에 이런 활동들의 운동 시간, 속도, 관절의 각도, 손가락이나 뭐 손목, 팔꿈치, 어깨 이런 관절의 각도들, 또 잡기 유형, 근육 활성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치유나 치료를 활용할 때에 그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된 상태이고요. 실제 병원에서 이런 이제 상체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리칭 그리핑 훈련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손을 뻗어서 컵을 잡고 입으로 가져다 대는 이런 것들을 치료 세션 동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식물 매개 중심의 농업 활동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동작 분석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이런 활동과 유사하면서도 또 이런 이제 식물을 매개로 한다라는 또 어떤, 그 정서적 측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치료의 세션에 계속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흥미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이제 그 하체의 어떤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서 또 운동 역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 파기나 땅 고르기, 식물 심기, 물 주기, 잡초 뽑기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하체의 근육의 움직임들 또 동작의 분석들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체 기능을 위한 균형감 훈련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이런 식물 매개 중심의 농업 활동을 했을 때에 이런 균형감 훈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확인한 그런 연구입니다. 또 실제로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그 신체적 측면에 또 정신 생리적 측면에 이런 연구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여서 다양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적용을 하고 얼마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많이 이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이제 여성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3개월 동안 진행을 한 연구인데요. 신체적 측면에서는 이제 허리 둘레가 2.5cm 정도 감소가 이제 되었고요. 또 근력이라든지 유연성, 또 균형감, 지구력 이런 부분이 향상이 되었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면역 기능이 유의하게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심리적 측면에서는 우울감이 감소했고, 또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으면서 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제 치유 농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음은 이제 우울감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이제 2달 동안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때에도 이 노인분들의 신체 기능도 이제 향상이 되었고, 또 코티졸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복지관에 계신 이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한 3개월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런 신체적 측면의 건강 효과뿐만 아니라 인지적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치유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구는 또 이제 노인분들 이런 이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 노인분들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볼 수 있는 이제 연구였는데요. 실제 그 치유 농업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한 전후에 혈액 분석, 특히 대사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혈액 내의 뇌 활성도와 연관성이 있는 BDNF나 PDGF에서 유의한 그런 향상이 있었고요. 또한 대사체 분석 결과 트리토판 계열의 이런 이제 물질들, 또 특히나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현병 환자들, 이제, 과거에 정신분열증 환자들 대상으로 또 정신병리학적 증상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또 3개월 정도 농장에서 운영을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신병리학적 이런 증상 완화에도 치유 농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실제 이제 지적장애 학생들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실제 수경재배 농장에서 이제 배들을 청소하고 양액을 조성하고 또 종자파종부터 이제 정식 수확 그다음에 포장까지 전반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지적장애 학생들의 직업 재활에 효과가 이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런 활동들은 이 학생 참여했던 학생들의 대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었고 정서 안정, 대인 관계에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복지관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쇼핑백에 가방끈 끼우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생활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정신지체 청소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는데 이 이제 참여한 대상자들의 어떤 손기능이라든지 대인관계 또는 이제 이런 그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직업의 이런 기술적 측면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이제 가족 단위로 진행을 하였는데 어머니와 또 어린 그 유치원 자녀들과 함께 이제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유 농장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가족들이 이제 방문을 하여가지고 함께 이제 농업 활동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 양육 등의 이런 스트레스에 관련된 회복 탄력성의 향상이 되었고요. 또 이제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이 되었고 또 자녀와의 의사소통 능력 이런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이제 그런 교육도 진행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지능 측면에서 유의한 향상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교도소 재소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뭐 좋은 삶 모델 이론을 적용을 하여서 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자생식물 종자파종부터 이제 실제 이제 그 수확까지 전체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이제 사회 복귀 이전에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도 이제 이런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지적 좀 장애가 있는 이런 그 소년원의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이런 원예 기반의 이런 이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추후에 이제 출소 이후에 진로 탐색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좀 주는 이제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런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뭐 또래 관계나 사회성 향상 부분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정규 교과 과목과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였을 때 아이들에게 영양 교육도 되면서 또 실제로 이제 이런 식물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식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단순 이런 식물 매개 위주의 이제 교육을 넘어서서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제 타 분야의 교육과 융합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8년부터 지금 의무 교육이 됐기 때문에 이런 코딩과 식물을 융합한 교육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트이너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8개의 이런 이제 교육 커리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식물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같이 이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스몰 스케일의 스마트팜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기술들은 실제 이제 농업 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농업이 생산이나 가공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이제는 농업을 통한 즐거움, 건강, 삶의 질의 부분까지 이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농업과 이런 어떠한 인간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 농업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활용이 될 때 전문적인 그런 케어, 전문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것들이 이제 첨단 기술로서 대체가 되지만 이러한 이제 농업을 활용한 치유를 통해서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일자리의 많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진청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박신혜 교수님 팀에서는 현재 원예치료, 도시농업, 치유농업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신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이제 이상으로 제1부 농업 분야 치유농업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